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수 없이 두 번째 주제는 네. 이제 로얄이냐 도어티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음. 일단은 로얄이 뭔가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네. 지금 또 도어티가 출전을 했고 그러면 도어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또 증명해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네네. 저번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도어티나 이 로얄이나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좀 내세울 게 둘이 비슷하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기보다 서로가 뚜렷한 장점 그렇죠. 이거가 있으면 네. 이게 좀 스타일에 맞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면 어떤 그쵸. 상대 팀에 따라 골랐을 수 있는데 어허. 그게 별로 없는 선수잖아요, 둘이.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로 그 오른쪽 라인에 있는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보세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쿨루셉스키는 좀 이제 볼 가지고 드리블할 수 있는 유형이고 히샬리송은 저돌적인 이제 라인 침투, 제공권에도 가담하고 이런 게 장점이고. 네네. 그리고 반대편 윙백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세뇽은 빨라서 역습 축구에 더 최적화되어 있고 네. 페리치는 이제 1대1 돌파가 좋으니까 뭐 지공 크로스가 상황에서 정확하니까 크로스. 지공 상황에 좀 더 좋다. 이게 스타일별로 있으면 감독 입장에서는 고를 수가 있거든요. 고를 수 있지. 조합을 이렇게 짤 수가 있고. 근데 네. 오른쪽 라인만큼은 이게 뭔가 뚜렷한 장점이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예. 좀 답이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공격적으로 이 두 선수가 예.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수비적으로 그렇다고 엄청나게 안정적인 수비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어찌 됐건 로얄이 굉장히 많은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로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러니까 도어티가 사실 뭐 지난 주에 선발로 나오긴 했지만 이 선발이 원래는 에메르송이 퇴장이 아니었으면 또 아마 에메르송이 나왔을 로얄이 거예요. 또 계속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에메르송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네네. 이제 재밌는 게 토트넘의 스쿼드 전체에서 가장 스쿼드가 두터운 위치가 오른쪽 윙백이에요. 선수는 많다. 선수가 가장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손흥민 대신 뛸 수 있는 선수가 뭐 히샬리송 정도,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각 포지션별로 한 2명 정도씩 있어요. 근데 오른쪽 윙백은 에메르송, 도어티, 스펜스 여기에 프리시즌에 모우라가 뛰었었죠. 그러니까 4명이 뛸 수가 있어요. 4명이 뛸 수가 있는데 모우라도 최근까지 부상이었고요. 그리고 도어티도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못 나왔던 게 네네. 부상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부상 기간이 길다 보니까 폼도 좀 떨어져 있고 전술에 좀 적응도 하는 게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못 나오고 있었고 스펜스는 이적을 했는데 콘테 감독이 보기에 전술적으로 너무 부족해. 네네. 그래서 또 안 쓰죠. 선수는 많은데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여기는. 뛸 선수가 에메르송 뿐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메르송을 콘테 감독이 굉장히 막 믿고 음. 이 선수가 너무 잘해서 이 선수를 막 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쓸 어쩔 수 없이 수밖에 쓰는 없는 거야.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왼쪽 같은 경우는 뭐 페리시치냐 세세뇽이냐 약간 이제 막 골라서 쓰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오른쪽은 지금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로얄이 많이 나왔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얄 쪽은 공간도 많이 나고 찬스도 많이 난다.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일부러 옆으로 이렇게 주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왜냐 크로스가 안 올라오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압박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압박할지를 좀 이제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네네. 보통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타겟으로 잡는 것이 에메르송 쪽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메르송 쪽이 유난히 볼을 받을 때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팀이 반대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에메르송 쪽으로 볼을 유도하고 볼이 이제 에메르송 쪽으로 갔을 때 순간적으로 에메르송을 둘러싸면서 에메르송이 잘못된 빌드업, 패스 미스 이런 걸 나오게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메르송 쪽에서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것도 이제 상대팀의 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이 지금 이 토트넘 내에서 경기적으로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이 꽤나 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주에 브라이튼전에 도어티가 나왔을 때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어티가 어마어마하게 막 팀의 경기를 좌우하고 그 경기의 흐름을 막 바꿔놓고 뭐 대단히 잘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에메르송이 했던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빌드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비도 에메르송에 비해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한 번 이제 그 도어티가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브라이튼의 측면 수비를 무너뜨렸던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니까 에메르송보다 도어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낫더라. 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도어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도어티도 어찌됐건 지금 경쟁 속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도어티가 증명해야 오늘 제 주제기도 한데 네. 도어티가 증명해야 할 세 가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턴오버가 많이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에메르송 쪽이 불안해서 상대팀이 압박을 에메르송 쪽에 한다. 네. 그건 이제 결국 에메르송이 턴오버가 많기 때문에 볼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도어티가 좀 안정적인 볼 소유 능력이나 볼 전개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 네. 그러면 사실은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한다는 건 상대방의 압박에 조금 더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어티가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건 에메르송보다 턴오버가 없다는 걸 자기가 보여줘야죠. 아, 에메르송 너무 많아. 에메르송은 너무 이제 턴오버가 많기 때문에 네네. 물론 도어티도 이제 한창 비판을 많이 받을 때 턴오버가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에메르송한테 밀린 거였죠. 지난 시즌도 초반에 밀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는 조금씩 도어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네네. 그 전에는 에메르송한테 또 밀렸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괜히 밀린 게 아니라 도어티도 불안하니까 밀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제 에메르송을 이겨내려면 도어티가 그런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도 보여줘야 된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턴오버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일단 수비가 일단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수비적인 측면도 사실은 그러니까 에메르송에 비해서 도어티가 막 엄청나게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없어. 근데 이제 그 집중력 자체가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메르송이 뭐 그나마 수비에 대한 능력이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사실 에메르송의 문제는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당할 때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측면 돌파가 좋은 선수를 만나면 이거 좀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에버튼을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에버튼에 다행스럽게도 고든이 못 나옵니다. 네. 돌파의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돌파를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고든이 못 나오는데 대신에 그쪽에 그레이 같은 또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드리블 돌파를 잘하는 선수와 만났을 때 에메르송이 좀 약하거든요. 네. 도어티가 나와서 수비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막아준다면 그러면 또 괜찮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어티가 또 보여줘야 되는 건 이제 빌드업 능력도 있지만 수비적인 안정감도 그거 중요하죠. 꽤나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도어티의 강점은 그거거든요. 박스 안으로 볼이 크로스가 왔을 때 제공권이 꽤나 괜찮아요. 네네. 근데 에메르송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상대방 풀백에게 경쟁을 시켜주는 거. 아무래도 풀백이 제공권이 약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도 그 크로스를 길게 올리는 게 괜히 길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 풀백과 우리 공격수가 경쟁한다. 이게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니까 길게 크로스를 올리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트넘은 에메르송이 있을 때 꽤나 안정적이에요. 제공권이 좀 있으니까. 제공권적인 측면에. 네, 근데 도어티도 제공권이 괜찮다. 네. 그러니까 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도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능력도 도어티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에메르송한테 안 밀린다. 네. 자, 두 번째는 일단 당연히 이제 수비적인 강점을 좀 증명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그리고 어떤 이제 이건 뭐냐면 네. 도어티가 에메르송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계속 얘기하지만 공격이나 수비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도어티는 에메르송은 도어티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자신만의 강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없죠. 서로. 예. 근데 여기서 도어티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뭐냐면 도어티는 언더래핑을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억나실 텐데 지난 시즌에 클루셉스키와 도어티가 나왔을 때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고 도어티가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 이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걸 이제 사용하면서 콘테가 도어티를 살려냈다. 이게 콘테 감독이 칭찬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전술적인 주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도어티가 울버햄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어티가 측면에 있지만 사실 살짝 중앙으로 들어와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처럼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중원 싸움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3-4-3으로 나올 때는 중원 네. 싸움이 안 됐는데 이때 도어티가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에메르송보다 도어티가 뭔가 전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네.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이니까. 요게 이제 되니까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도어티를 또
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중원 싸움을 도어티가 잘 도와주니까 실제로 막판에는 에메르송이 후보고 도어티가 주전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도어티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네. 된다.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중원 싸움에서 좀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꼽았고 여기에는 없지만 그래도 네. 모우라도 뛸 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모우라가 부상을 안 당했으면 아마 모우라와 에메르송이 경쟁했을 거예요. 도어티가 없을 때. 네네. 오른쪽 윙백에. 프리시즌에 콘테 감독이 이미 모우라를 윙백으로 좀 써봤거든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그냥 조금 써본 것도 아니고 꽤나 긴 시간을 오래 보고 써봤어요. 근데 모우라가 또 꽤나 잘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확실한 툴, 음.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확실한 툴이 모우라한테는 있죠. 네. 드리블 돌파, 그렇죠. 측면으로 올라가는 스피드, 전진 능력. 자기가 볼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도어티나 에메르송은 또 그런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모우라도 윙백으로 써볼만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우라가 지금 막 부상해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긴 하지만 이제 이 다음 경기 말고 이제 계속 시즌이 진행되다 보면 몸이 좀 올라와야죠. 그쵸. 뭐. 예. 만약에 이 에메르송과 도어티가 뚜렷한 활약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 모우라가 또 여기서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좀 모우라는 본인만의 어떤 특징 그래도 강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보다 모우라가 수비도 나쁘지 않았고요. 프리시즌에. 네. 그리고 모우라의 강점이 뭐냐면 그 제공권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모우라가 은근히 위치 선정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제공권에 대한 위치 선정, 공중볼 위치 선정을 잘해서 헤더로 득점을 하는 장면이나 머리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 꽤나 많습니다. 위치 선정이 좋아서. 네. 그러니까 모우라가 이제 윙백으로 써볼 만한 거죠. 수비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막 흠이 없었으니까 네네. 프리시즌엔. 그래서 모우라가 이제 윙백으로 나오게 되면 이 두 선수와 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토트넘이 이렇게 이게 행복한 고민이라기보다 행복한 고민이라기보다 좋은 자원이 여러 명이면 행복하겠지. 어쩔 수 없는 고민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모우라를 윙백으로 생각한 것도 오른쪽 윙백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모우라를 한번 포메이션 변경을 해볼까? 네네. 옛날에 이제 콘테 감독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페리치 윙백 변경, 뭐 칸드레바 윙백 변경, 모제스 윙백 변경 이렇게 윙어를 윙백으로 변경하는 걸 콘테 감독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근에 뭐 콘테 감독의 윙백이 너무 윙어처럼 뛰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그게 콘테 감독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윙어 같은 윙백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모우라를 그렇게 한번 또 써봤는데 꽤나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우라가 복귀하면 요 두 선수랑도 경쟁을 할 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에메르송과 도어티 두 선수가 이제 좀 경합을 하고 있는데 저 오른쪽은 좀 안타깝습니다. 토트넘 상황이.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에메르송이 아예 막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프로 선수고 프리미어에서 뛰는 선수니까 자신만의 또 그게 있어요. 어디까지 잘하냐면 올라가는 것까지 잘하고요. 수비로 복귀하는 것까지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왔다 갔다 잘한다는 그러니까 거네. 체력도 좋고 스피드도 꽤나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 토트넘 탑 스피드를 살펴보면 에메르송이 늘 좀 상위권에 있어요. 네네. 손흥민하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메르송이 크로스가 올리는데 크로스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그게 왜 나오냐?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크로스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거기까진 잘한다는 거지. 거기서 이제 한 거풀만 벗겨내서 자기가 올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올라가는 거 잘하고 내려올 때 역습당할 때 빠르게 내려와서 커팅하는 거. 요건 또 잘하거든요. 체력이 좋아서. 네. 프랑크푸르트전도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에메르송이 다 지쳐 있는데 역습당할 때 내려와서 끊어주는 장면이 한 두세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는 에메르송이 살아남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토트넘이 노리는 건 그냥 단순히 리그에서 살아남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중위권 이상 네. 또 챔피언스리그권 드는 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사실 현실적인 목표가. 근데 그 수준에는 에메르송의 그 가지고 있는 뭐 체력이나 스피드만으로는 조금 살아남기가 어렵다. 네네. 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게 맞네. 에메르송이 최근에 인스타에 자기 자랑했잖아요. 자기 평점 높다고. 평점 높다고. 근데 그 평점 높다고 한 그 사이트가 스탯 기반. 소파스코어라고 그게 스탯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평점이 올라가요. 네, 네. 근데 에메르송이
공간으로 빨리 들어가서 터치도 많이 하고 뭐 올라가는 것도 잘하고 내려와서 막 수비도 잘 끝내. 역습 차단도 막 했네. 그러니까 평점이 높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경기를 보면 투박하고 마무리가 아쉽고 볼 빼앗기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스탯 기반만 딱 봐도 이 선수가 자기 능력은 있긴 하구나. 네네. 체력적으로 좋고 스피드도 빠르구나.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토트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